과천별별 TV, 마을 미디어에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누가 나오지? 시의원 탐구 프로젝트 벌써 5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나선거구 후보로 나오신 안영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천시의원 나선거구 후보고요. 무소속 기호 4번 안영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제 김동진 이제 후보님이 가선거구 4번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이번에는 나선거구 불임동, 가련동, 문헌동. 네, 맞아요. 맞습니다. 2018년 지난 의회 때는 시장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다시 시의원 후보로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과천 별별 TV 바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전 작업인 역대 시의원에게 물어보다에 지금 4편에 나오셨던 출연자가 어찌하여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에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 어떤 결심으로 갑자기 후보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그거 찍을 때만 해도 전혀 정말 출마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그쵸. 뭐 그때 아시겠지만 누군가 꼭 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린 상태였는데 이제 그 후에 굉장히 좀 간곡한 좀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감동을 했던 그런 사연도 있었고 해서 좀 자신이 없는 게 이제 당선 여부에 대한 자신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이 좀 없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이제 뜻이 모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열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처음에 시원했을 때 못지않게 잘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좀 희망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고민하셨던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는 그 고민은 어떤 걸까요? 다시 체력이 걱정. 체력도 문제이고 문제인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과천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많이 변화해서 살던 분들이 많이 떠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외향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고즈넉한 전원도시 같은 그런 도시고 굉장히 공동체성이 활발한 도시였다면 이제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전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열정과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라면 그때 못지않게 재밌게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얼핏 들어보면 그때는 재밌었나 봅니다. 힘들긴 힘들었는데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기도 했는데 또 굉장히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행정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생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제 제안 받고 했을 때 좀 가슴이 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전공이 회계, 그래서 회계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의원 전개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떠나시고 그러면 그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해오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갔던 곳이 이제 선거 끝나고 바로 가게 된 곳이 서울시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비상근으로 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2월부터 서울시 이제 시민감사ombudsman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청구가 많이 들어와요. 감사 청구가 들어오는데
서울시 이제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시민감사 ombudsman위원회라는 곳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곳이었고 네. 그곳에서 2년 일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럼 시의원 하셨던 그 역할 때문에 아마 네. 경험 때문에 그 일이 조금 더, 네. 더 원활하게 네. 되셨었겠어요.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회에 도전하겠다라는 지점은 또 물론 아까 전에 의원 생활을 하셨을 때 또 여러 이제 업적도 있고 해오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재미있었다고 하셔서 예,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만 가지고는 다시 도전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뭔가 출마하게 된 계기 혹은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요? 계기? 네네. 계기라면 이제 이전에 이거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그 전에 저희가 활동했던 의회에 비해서 너무 의회에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이 네네네.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달라졌냐. 왜냐하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초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재선이 3분이나 계시고 해서 의원들의 역량으로 보자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더 높았을 수도 있는데도 왜 이렇게 현 의회가 최악의 의회라는 얘기를 듣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제3의 독자적인 세력이 없이 양당으로만 구성된 의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파 싸움으로 가는 거죠. 예,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정치 싸움만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의회 안에서 어떤 생산적인 논의나 토론이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 찬성 반대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정말 과천시 의회가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예, 굉장히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시점에서 독자적인 세력이 양당이 아닌 독자적인 세력이 의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나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좀 대선 결과도 보고 하면서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제가 이제 후보로 나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사 출신이고 약간 감사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감시 뭐 이런 거에 약간 이제 주로 약간 특장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과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인구가 늘어나는 건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이 구조가 될 거잖아요. 그럼 아마 그 의원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예견되어지는 지점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예산도 이제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있고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뭐 조정교부세인지 보통세인지 이런 것도 많이 늘고 해서 저도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과천시 예산서를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저희 때 축제 비해서 예산도 다 깎길래 전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저희 때 비해서 예산이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 한 해 예산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 예산인데 일반 예산 기준으로 해도 2배가 늘었고 그 외에 뭐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예산이 2천억이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뭐 2천억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천억. 4천, 그러니까 일반 예산만 해도 2배가 늘었는데 특별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규모가 커졌는데 이것들을 정말 잘 감시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체감을 못하고 굉장히 예산이 맨날 줄어들었다는 얘기만 많이 들어서 뭐 어디서 다 쓴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해서 빨리 들어가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 빨리 들여보네. 사실은
그쵸. 근데 저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막 시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거 예산 뭐 이렇게 신청해서 바꿔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공무원 예산 이런 건 너무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 학교 운영위도 한번 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학교 운영위 네. 이거 이렇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이게 봐도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질문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꼭 이런 걸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시의원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문턱이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될까요? 물론 이제 전공하셔서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약간 이제 동료들의 얘기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산서라는 게 복잡하죠. 예산 심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큰 책상에다가 쫙 늘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익숙해지는 데는 만약에 예산을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릴 거라고 봐요. 지난번 가천 별별 TV에 나오셨던 제7대 문봉선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2년 적응, 그분 시인이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제가 여러 분 엽잡았더니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은 2년 동안 의정 활동 이렇게 적응하고 나오셔서 되게 짧게 느껴지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서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예산심의나 조례심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늘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네네. 미리 자료 요청을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료 요청이 거의 생명이거든요.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봐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게요. 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뭐 이렇게 보면서 뭘 질문해야 될지 되게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의원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두 명이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때 제가 의원일 때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도 시간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의원들끼리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 대표로 선출된 거니까 서로 진짜 머리 맞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상적이고 사실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무소속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좀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안에 있는 일을 밖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껄끄러운 존재였지만 그래도 의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졌던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후보님 이력 중에 공보물 미리 주셔서 보니까 이제 해오셨던 것들 중에서 하수처리장 졸속 집행 저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약간 시정을 견제한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때 안영 후보가 이렇게 저지해서 아직도 지금 해결 안 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아니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선바위 인근에 환경사업소라는 곳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암지구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LH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주암지구의 이제 서측 방면에 이제 하수처리장을 LH에서 지어주겠다. 100% LH 비용으로 지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과천시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초구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너무 서초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서초구청장님이 이제 저희 시장님한테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과천시가 그 계획을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환경사업소 인근에다가
지하화해서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다시 발표한 거예요? 다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비밀리에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아, 발표도 안 하고? 예.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네.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예요. 1년에 그때 아니, 당시에, 그러니까 1년에 이게 과천 예산이 한 2,500억 되는데 네네네. 1,000억이 들어간다고요? 예. 1,000억짜리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계획인데 원래 새로 지어지는 건 LH에서 공짜로 지어지는 거였는데 이건 과천시 돈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과천시 돈으로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이 A등급에서 B등급이었어요. 네네. 거의 다 A등급이고 일부만 B등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파트도 D, E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층짜리 하수처리장이 A, B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전혀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입증이 안 된 거니까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네네. 타당성 영역을 하라는 거였고 이미 네. 타당성 영역 잡비가 잡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영역비를 사용해서 타당성 영역을 하라는 거였는데 과천시에서 그걸 불용시켜요. 쓰질 않아요. 타당성 영역을 안 하면서 비밀리에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입증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거든요. 200명, 300명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과천시는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과천시에 항의를 많이 했고 그러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체결을 했지만 그 후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이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네. 이러면서 그 이후로 진행된 건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몇 년 이 과천 시정에 있어서 좀 떠나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거를 왜 저한테 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뉴스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러던데 네.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0억짜리 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걸 막은 게 아니고 저는 타당성 영역을 하라라는 얘기였고 과천시는 타당성 영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고 싶어 했지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걸 하려면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통과가 되고 그걸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 근처에도 못 간 상태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예. 그냥 지금 약간 덮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온 거군요. 예, 정권이 바뀌고 뭐 신도시 계획 밝혀지고 하면서 그냥 이제 지금 거의 그냥 뭐 중단된 상태죠. 모든 것이. 큰일이네요. 근데 지금 재건축해야 되고 막 이런데 네, 지금, 네, 예, 네. 지금 되게 큰일인데 네, 예. 예. 그 오히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들으면 약간 원래 계획은 주암지구에 하수처리장을 짓는 거였어요. 그쵸. 공짜로. 근데 만약에 그걸로 간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과천시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이게 네 저같이 잘 이렇게 예산 이런 거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글로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약간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데 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한 1분 너무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 시간이 네. 빨리 가죠. 저는 공약도 얘기도 안 했는데 공약 있으세요? 공약이 네. 이제 지금 짧게 뭐 네, 한 간단히 1분,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도 이미 중학교 문제가 생겼고 네. 이제 지금 그 외에 이제 본도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4년 전에 시장 선거 전부터 시장 선거 할 때까지 계속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 굉장히 큰 오피스텔이 이제 세 군데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극장 바로 옆에도 생겨요. 예. 예. 그런데 그 오피스텔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현대 오피스텔 네네. 같은 경우에 두 동이 거의 뭐 1,000세대가 네. 완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동인데 거의 아파트 한 단지 같은 세대 정도의 세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예. 문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있어서 주택수나 인구수에 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예. 지금의 수요 조사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지정보타운에서 생긴 문제가 본도심에서도 또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보물에도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은 이 전체 동별로 그리고 이제 지구별로 해서 학령 인구를 중장기로 5년, 10년 네네. 중장기로 해가지고 교육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교육청에서 오픈을 중장기 계획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안 했더라면 과천시가 비용을 대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인구수로 들어가서 산정되지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지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자녀 가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에스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만점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겠네. 뭐 예. 5인, 6인 뭐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진짜 세 자녀, 네 자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학령 인구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 같은 것들 빨리 하고 그걸 반영해서 상하수도든 교육 문제든 아니면 주차장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에 관련된 수요의 문제건 빨리 재조사하고 빨리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5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과천의 중장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네네네. 이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동네에서 또 보시면 계속 선거운동 네. 잘 이어나가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시 5분 이춘숙 후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